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 김은빛입니다. 20년 넘게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양시설을 선택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요양시설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주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직원의 전문성입니다. 요양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정성껏 돌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의 청결도와 안전성입니다. 시설 내부와 외부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화재나 낙상 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프로그램과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가족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대중교통이나 차량 접근성이 좋은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용과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예산에 맞는지,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나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요양시설을 선택하신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 원칙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방문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꼭 살펴보십시오. 직원들이 자주 웃고 친절하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직원이 자주 바뀌는 시설은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음식의 질과 식사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 직접 식당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을 확인하십시오. 식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인천시 노인복지센터 조사에서도 어르신들은 음식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 생활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개인 생활 공간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방 안에 개인 물품을 편하게 둘 수 있는지, 침대나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은 불편함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가족 사이의 소통이 잘 되는지를 꼭 살펴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어르신 상태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시설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시설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까지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좋은 요양시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선택한 후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드는 생활이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식사, 운동, 휴식을 일정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둘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다리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방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 자주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시설 안에서 친구를 만들거나 가족들과 자주 전화로 대화를 나누세요. 특히 요양시설에서 진행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같은 간단한 활동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왜 이런 것이 중요한지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양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이 늘어난 만큼 문제가 생기는 시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비용이 싼 시설을 택했다가 화재 사고로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요양시설 선택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요양시설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 직원의 부족과 돌봄의 질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이 너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르신들은 더욱 외롭고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시설 비용 문제도 큽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요양시설 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을 자주 옮기거나 만족하지 못한 채 어르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요양시설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과 구체적인 사항을 잘 기억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요양시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그 심층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입소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가 많다면 개별적인 관심과 돌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입소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 환경과 생활 조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요양시설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입소자의 편안한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용 공간이 협소한 경우 입소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입소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소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나 선호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소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식사나 활동 프로그램은 입소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요양시설 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이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많은 가족이 요양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소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요양시설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위해 서울의 한 요양시설을 찾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돌봐주는 사람과 친해질 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사람이 자꾸 바뀌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인력 관리가 어렵다고만 했을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시설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식사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어머니께 제공된 음식은 차가운 반찬과 딱딱한 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다른 시설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선택한 인천의 한 시설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가족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제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뒤늦게 병원에 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시설과 가족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2번의 시설을 경험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요양시설을 고를 때 무엇을 꼭 살펴봐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요양시설 선택이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은 3번째로 선택한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시설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택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시설의 모든 곳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어머니의 작은 말 하나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계셨던 어머니도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어머니께서 스스로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고 시설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식당은 항상 깨끗했고 음식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면 직원이 따로 신경 써서 다른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좋아지자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늘어나고 병원 갈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설과 가족 간의 소통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시설에서는 바로 연락을 주었고 가족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설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가족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열어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가족과 어머니 모두 시설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참여하기 싫어하셨지만 시설에서 진행하는 노래 교실과 그림 수업에 조금씩 참여하시면서 친구들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좋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이 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시설에서도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시설 비용 때문에 걱정했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족 모두에게 큰 안정을 주었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안정된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저와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시설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시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요양시설을 고를 때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시설을 고르는데 꼭 기억해야 하는 5가지 원칙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친절하고 자주 바뀌지 않는 시설을 선택하십시오. 직원이 자주 바뀌면 어르신들은 불안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둘째, 시설이 청결하고 안전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화장실과 침대가 깨끗한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식사의 질을 꼭 점검하십시오. 음식이 잘 나오고 어르신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확인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시설과 가족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곳을 찾으십시오.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어르신 상태가 좋아지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비용과 지원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십시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비용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요양시설을 3번이나 바꾸면서 어렵게 깨달은 것은 시설을 잘 고르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에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3번째로 수원의 좋은 시설을 만나면서 어머니와 저희 가족 모두 밝은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어머니는 더 밝아지셨고 가족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시설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시고 매일 즐겁게 지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설 선택에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고 한 가지씩 직접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은 바로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면 큰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빛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